안녕하세요. 앞다투어입니다. 요즘 반려견들 많이 키우시죠? 애견 인구가 늘어날수록 우리나라의 반려견 문화와 관련 산업도 점점 발달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과 비교해서는 아직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에 사는 멍뭉이들이 보면 정말 부러워할 만한 캐나다의 앞선 반려견 문화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캐나다의 반려견 문화를 보며 참 부럽고 놀라운 점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딱 세 가지만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캐나다 개들은 밖에서도 목마를 일이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는 더운 여름날 개와 함께 산책을 하더라도 우리처럼 따로 물을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거리나 공원 여기저기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음수대에 사람을 위한 수도꼭지 말고 개를 위한 수도꼭지도 항상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퍼블릭 음수대가 있는데 개도 마실 수 있도록 개 물그릇까지 준비를 해두는 개들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산책을 하거나 공원에서 놀다가 개가 목말라 하는 것 같으면 거기 가서 그냥 버튼만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음수대를 설치할 때 사람이 목마르면 개들도 목마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개를 위하는 마음에서 설계할 때부터 개 수도꼭지까지 함께 넣었다는 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더 놀랍고 부러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음수대의 개 수도꼭지는 공공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니 그렇다고 쳐도 민간에서도 저마다 자발적으로 개의 갈증을 걱정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캐나다에서는 길거리 카페나 음식점 같은 데서 밖에다 개 물그릇을 내놓습니다. 자기 개가 있어서 마시라고 놓는 게 아니라 지나다니는 개들 목축이라고요. 이게 어디 한두 군데 개를 좋아하는 사장님이 운영하는 가게에서만 물그릇을 내놓는 게 아니라 거리를 다녀보면 정말 여기저기서 내놓은 개 물그릇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너무 흔한 풍경이니까 지나다니는 개들도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갈증을 해소하고 갑니다. 이런 게 바로 앞선 반려견 문화죠. 사소한 현상인 것 같지만 어쩌면 가장 아름답고 성숙한 반려견 문화의 상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개들이 뛰어놀 공간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공원 얘기인데요. 개들한테 산책이 좋다라는 말은 우리도 많이 들었죠. 하지만 잘 데리고 나오기가 어려운 게 바쁜 일과 속에서 짬을 내기 어렵다라는 핑계도 있지만 실상은 막상 데리고 나와도 딱히 어디 데리고 가서 놀 만한 장소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캐나다 도심에는 공원이 많아도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면 토론토 시내에 있는 어느 집에서나 걸어서 15분 이내로 닿을 수 있는 크고 작은 퍼블릭 공원이 있을 정도죠. 그야말로 모든 집이 공원 근처, 즉 공세권 내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 개를 데리고 나와 마음껏 뛰어놀게 할 장소가 많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큰 공원이 트리니티 벨 우즈 공원이라고 굉장히 큰 공원입니다. 사람들하고 개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곳. 작은 공원이 하나 바로 또 나오네요. 이렇게 곳곳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큰 공원에는 보통 개 전용 운동장까지 같이 딸려 있는데요. 개 운동장은 리쉬리스라고 해서 목줄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개 음수대가 있어서 놀다 목마르면 물 틀어달라고 모여듭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공공이든 사설이든 개 운동장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소형견, 대형견을 구분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큰 개가 작은 개를 물어버리면 어쩌나 해서 소형견 운동장과 대형견 운동장을 따로따로 만든 것 같은데요. 캐나다에서는 큰 개, 작은 개 할 것 없이 그냥 한 운동장에서 잘만 뛰어놉니다. 그리고 확실히 캐나다는 우리나라보다 대형 견종을 많이 기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꼭 리시리스 운동장 구역 내가 아니더라도 그냥 공원 구역 내에서는 목줄 없이 공이나 원반놀이 하는 정도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입니다. 저렇게 신나게 잔디밭을 뛰어다닐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원 말고 차를 타고 조금만 나가면 보시는 바와 같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호숫가 개공원도 있는데요. 물을 좋아하는 견종들은 여기서 더 신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에 젖고 모래가 묻은 개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이어서 소개해드릴 펫 산업 이야기와 이어집니다. 자, 마지막은 다양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펫 산업이 발달해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펫 산업은 크게 장난감이나 사료 등을 판매하는 펫마트와 목욕이나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펫샵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개를 데리고 거리를 산책하다 보면 정말 곳곳에서 펫샵이나 펫마트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하는 물건의 종류도 너무 다양해서 그야말로 눈이 돌아갈 정도죠. 우리나라에도 스타필드 같은 큰 쇼핑몰 내에 비교적 큰 규모의 펫마트가 있긴 하지만 구비해 놓은 물건의 종류를 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펫마트도 그냥 동네의 평범한 규모의 가게인데 판매하는 물품의 종류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펫마트 한쪽 구석에는 이렇게 강아지 목욕시키는 시설이 있는데요. 펫샵에다가 강아지 목욕을 맡기면 가격이 좀 비싼 데 비해 여기서는 주인이 셀프로 목욕을 시키는 대신 저렴한 가격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샴푸 종류도 참 다양하고 물 온도도 조절이 되며 수건도 한국 사우나처럼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을 보며 저도 9살 된 보더콜리를 키우는 입장에서 참 부럽게 느껴졌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 상품을 선물로 사왔습니다. 하나는 너프건이라고 이렇게 총처럼 생긴 공놀이 기구인데요. 공을 안에 넣고 놀이새를 뒤로 잡아당겼다가 발사하면 공이 튀어나가는 구조입니다. 보리가 좋아할 것 같아서 사왔는데 역시나 엄청 좋아하네요. 다른 하나는 개똥 집게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응가 처리 기구인데요. 그전에는 빗자루하고 쓰레받기를 이용해 그것도 허리를 숙여 처리해야 했던 불편을 아주 편리하게 팔만 뻗어서 손쉽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애견용품 수입해서 판매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두 가지 물품은 국내에 꼭 들여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잘 팔리지 않을까요? 개의 갈증까지 배려해주는 성숙한 마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많은 공간, 발달된 펫산업, 이렇게 세 가지로 대표되는 캐나다의 선진 반려견 문화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런 걸 다 요약해서 한마디로 캐나다의 반려견 문화를 정의한다면 캐나다의 개는 우리나라의 개보다 덜 무섭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솔직히 대형견을 키우는 저도 우리나라에서 다른 집 개를 만났을 때는 좀 무섭습니다. 혹시나 갑자기 달려들지는 않을까 해서죠.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길거리에서 숱하게 마주친 개들을 지나치며 이상하게도 한 번도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캐나다 개들은 사회화가 잘 되어 있어 낯선 개들끼리 만나거나 다른 사람을 마주쳐도 잘 짖거나 달려들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캐나다 못지않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만큼 반려견을 위한 시설이나 관련 산업이 더 확충되고 전반적으로 반려견 문화도 좀 더 성숙하고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